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이것을 상품 수지 또는 무역 수지 흑자라 그러잖아요. 네. 상품 수지 흑자. 또는 무역 수지란 말이에요. 수지 흑자란 말이에요. 근데 흑자라는 것이 이것은 현금 흐름 쪽에서 봤을 뿐이단 말이에요. 네. 물건의 흐름으로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현금과 물건을 동시에 고려하면 이것이 반드시 등가 교환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오히려. 네. 등가 교환이 됐고 단지 현금이 물건이 현금으로 좀 더 많이 교환되어 있는 상태다. 그것으로 현금 유동성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현금 흐름은 좋다. 부도날 가능성이 더 적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만든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무슨 대가를? 그걸 많이 내가 생산한 것보다 나는 덜 쓰는 거죠. 경제활동의 목적은 복지에 있는데 그 복지를 훼손한 거죠. 이해가 됐죠? 네. 경제활동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활동이 아니다. 경제활동은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부자가 되려고 경제활동하는 거죠. 모두가 잘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복지는? 복지, 그렇죠. 아니, 복지. 나도 돈만 많이 벌면 뭐하냐, 그 말이야.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왜 돈을 벌어요? 쓰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면은, 아까 풍년이 들었을 때 가격이 변해져. 수급이, 이것도 수급이에요. 수출은 물건으로 말하면 수출은 수요예요. 수입은 공급이에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수급이 불균형이에요, 일종의. 수급 불균형이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수출이 수급 불균형이란 말이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불균형이죠. 물건이 만들었는데 안 팔리거나, 나는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안 살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수급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맞아요. 흑자란 말이, 우리 흑자 보면 이익이 났다, 이런 것을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용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 불균형이다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이 수급 불균형으로 이해가 이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달러가 많이 들으니까 부는 돈이다. 돈이 많이 돈다. 이거 좋은 것이다. 이것이 중상주의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한쪽만 본 거죠. 이게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다. 이런 사고로 가면은 못 사게 된다. 왜냐하면 경제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수급 불균형으로 보면은 수급 불균형일 때 처음에는 무엇이 변해야 돼요? 수급 불균형이 뭐냐면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조정을 요한단 말이죠. 조정을 누가 조정하죠? 정부. 가격이죠. 가격이. 여기서 가격은 뭐겠어요? 국제에서 수출 수입에 관련된 가격. 달러. 달러 수요, 달러 공급이 많잖아요. 네. 물건으로 달러 공급이 달러 수요보다 많잖아요. 네. 공급이 많으니까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이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출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될수록 안 되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수입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입, 제1기 좋아요, 안 좋아요? 수출 수입이 좋다고 생각해봐. 그럼 제2기는 뭐예요? 제2기는 이거 달러 가격이 하락해. 중간에 달러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출이 줄어들어. 수입이 늘어나. 그러면 수출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은 달성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뭐냐면 균형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떻게든 계속 수급 불균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좌우간 물량의 변화가 있으면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격의 변화가 있으면 다시 물량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 가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도록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격이다 하는 것이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 가격이 공동체로 하여금 공동체가 바람직한 상태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내가 수출하고 수입하면 다른 파트너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파트너.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 거래하는, 나 혼자 자급자족 아니면 누구하고 거래를 하면은 내가 물건을 사면은 내가 물건을 사면은 그쪽에서 나도 사줘야 되지. 상대방도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파트너십. 경제는 그 파트너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수입이면 그 파트너 입장에서는 나의 수출은 수입이죠. 그쪽의 파트너. 나의 수입은 상대방은 수출이죠. 상대방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내가 불균형을 일으키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취할수록 이쪽에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것이면은 반대방이 그럼 배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계속 배드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 국제관계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 죽이고 나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그 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평화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경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적절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는 것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조정해서 평화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경제다. 세상에 이해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경제는 있는 거고. 경쟁하지 말자가 아니죠.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지만은 경쟁은 조정을 하잖아요. 조정을 해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자.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자. 이것이 경제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무엇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생산자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기업은 무엇을 목적으로 왜 뭐 하는 거예요? 이윤의 극대화. 이윤을 극대화한단 말이에요. 공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공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니.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 자체는 이 자체가 너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거 공기업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익을 추구해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익을 추구하는데 뭔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공익하고 일치하는 방향이 된다. 그걸 설명해 드리죠, 경제. 너 사익을 추구해라. 그리고 네가 공익을 추구한다고 돌아다니면 오히려 더 공익에 반대가 된다. 너는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해라. 그 사익을 추구하면은 공익에 뭔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뭔가의 작용에 의해서 공익에 합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사익 추구가 공익하고 일치한다.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할 수도. 그럼 언제 일치하고 언제 불일치하냐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냐하면 공익이 중요하니까. 결국은 공익으로 가야 되는데 왜 사익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공익을 추구할수록 기업이 국가기관처럼 돼버릴수록 절대 효율적이잖아.
다 망하는 길일 수 있어. 그러니까 기업은 사익을 추가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것이 공익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일치되는 경우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수요하고 공급이 있어요. 이것은 수요하고 공급이 있는데, 때문에 생산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생산하면은, 자, 여기서 생산하면, 이거 수요는 뭐냐면은, B거든요. 베니핏이고, 이 베니핏을 어떻게 쓰면 코스트가 들어간다. 공급은 코스트 관련이, 이것은 베니핏이. 모든 좋은 것에는 코스트가 있다. 근데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만큼 코스트가 발생했어요. 이만큼 코스트. 베니핏이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좋죠? 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죠? 무엇에 비해서? 안 하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과도하게 비용이 커져버린 거예요. 과도하게 비용이 커져. 베니핏은, 여기 이쪽 부분은 코스트가 더 커버리잖아요, 베니핏보다. 이것은 무리하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최적 생산은 어디에요? 여기가. 그래서, 수요성, 공급성이 만나는 이 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점이에요. 최적 생산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것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늘릴 때마다 이거 한 것을 MB라고 그러거든요. MB, 한 개. 한 단위 늘려버려. 여기는 이익이 되는데, 최적이냐는 것, 이익이 되냐 안 되냐는 오케이. 최적이냐? 가장 적절한 이익이냐? 아니요.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죠. 네. 그럼 이것은 뭐냐면 MB하고 MC가 같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B하고 C만 보고 그래서 MB하고 MC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적이다. 이 점이 최적점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점에 가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 최적이에요. 누가 이 점을 알고 누가 이익이 데리고 가느냐? 누가 알리요? 누가 데리고 가느냐? 누가 디렉트하냐? 인도자가 누가 디렉트하냐?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라고 해요. 여기라고 해요. 여기. 이 점이라고 해요. 자, 이 점이면은,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네네. 가격이 여기면은, 이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이만큼만 소비하려고 해요. 네. 생산자는 어떻게, 가격이 좋네? 많이 생산하려고. 그럼 뭐가 돼?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무엇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가 되면 가격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많이 사는데. 많이 살라 그러죠. 근데 생산자는 이 가격 갖고는 안 돼. 이게 적게 생산할 때 이만큼 못 사.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물자 부족의 시대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어디 가서 되면 딱 돼요? 여기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은 가격이 독재자가 되어주면 가격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은 가격에 의해서 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절대자가 돼주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러니까 가격이 절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 가격에 영향을 못 줘야 돼. 생산자, 소비자. 영향을 주면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성전자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체 가격을 시작하는데 전체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나 개별 생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되겠어요, 작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1000만 개 생산되는데 1000만 개 기업이 있어. 그럼 1000만 개 기업이 가격에 다 영향을 못 주잖아요. 1000만 개 소비자가 있어. 쌀 같은 경우. 무수히 많은 생산자가 있고 무수히 많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생산자도 어느 소비자도 쌀 가격에 영향을 못 줘. 시장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결정. 그런 시장을 무슨 시장 이렇게 가격이 절대자가 됐을 경우 이런 경우를 무슨 시장이라고 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완전히 경쟁한다. 뭐 그런 것보다도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에 영향을 못 준다고. 가격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시장에서 그냥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그러니까 의해서. 개별 기업이나 개별 소비자는 영향을 못 준다. 너무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워낙 시장이 크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일치해요?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완전경제 시장은 아주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개념적으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공익하고 일치한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 뭐예요? 너는 네 자신을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국가의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게 된다. 아주 좋은 메시지예요, 안 좋은 메시지? 좋은 메시지. 좋은 메시지. 너는 아주 살이를 탐욕적으로 행동해라. 그게 아니다. 이게 너는 너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공익하고 일치된다. 그것이 일치되는 것이 어떻게보면 그러면 기업은 마음껏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것이 뭐라고 일치해? 가격의 조정에 의해서. 기업은 가격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못 주죠. 가격에 영향을 안 주죠. 기업도 무수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기업들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은 너무 불가능하다. 비용이 너무 많이.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는 무슨 시장의 경우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 일치한다. 근데 반대로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 기업이 오로지 시장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산하는 시장 전체야. 그럼 나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독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경제 독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독재한다는 것은 뭐다? 나 가격 올리고 싶어. 떨어뜨리고 싶어. 올리고 싶어. 올리면 좋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올리고 싶으려면 뭘 하면 좋아요?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업? 공급을 조금 하면 돼. 그렇죠. 공급을 조금 하면. 그래서, 여기서 공급을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을 조금 하면 돼. 그럼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이익이 된다고 말이죠. 이익이 되는 상황이 있어. 근데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사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아니냐가 일단 1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독점 기업, 불일치하는 경우는 독점 기업인 경우에 또는 독점에 가까운 독과점인 경우에 완전 시장 경쟁에서 먼 경우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렇죠? 네. 불일치가 발생하면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불일치가 발생하면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의 이익에 반할 수가 있다. 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오케이? 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항상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메시지를 어떻게 드렸어요? 이걸 시장 구조라고 해요. 시장 구조. 구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요와 공급측이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측이 모두 다 많은 경우고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측이 하나 있는 경우. 공급차는 많은데 수요자가 한 명뿐이야. 다를 수 있죠. 공급자는 한 두세 명인데 수요자는 또 많아. 상대적인 배열, 숫자 배열. 이것을 시장 구조라고 해요. 시장 구조. 마켓 스트럭처. 시장 구조가 무슨 시장이냐면은 최고로 바람직한 완전경쟁 시장이죠. 네. 왜 안정경제 시장이에요? 공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공익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공감 능력을 훨씬 길러주는 것이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근데 공감 능력을 길리기 위해서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존중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을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돼요? 독점이 바람직한 거예요? 완전경제 시장이 바람직한 거예요? 완전경제 시장이 자꾸 이 독과점을 규제해서 이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정책을 펴는 거죠.
개인은 어떻게 돼? 개인은 이쪽으로 가려고 할 경향성이 많겠잖아요. 이윤이 발생을. 개인은 일이 가려고 하는데 시장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자꾸 이쪽으로 그 흐름을 조정하는 거예요. 디렉트를 하는 거예요. 무슨 쪽으로? 경쟁을 일으키는 쪽. 그래서 공기업도 뭐냐? 되도록 민영화하는 거. 사기업, 공기업을 계속 공기업 하면 왜냐면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전력 독점이잖아요. 도로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민간 쪽으로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 의해서 거의 조정이 되도록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이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생산? 어쩔 수 없이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뭐 근데 그것이 항상 뭘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독점이 된다는 말은 공익에 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밖으로 갈 수 있느냐. 자, 무엇을 만드는데 고정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고정비용.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계를 들여와야 해요. 아니, 그것보다 더 고정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생산량에 비해서 고정비용, 그거 하려면 고정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고정비용이 많이 들면은 엄청 많이 들어요. 고정비용.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로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경우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요. 고정비용이 많다는 말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고정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처음에 한 개 생산해도 고정비용은 똑같이 들죠. 고정비용. 100개 생산해도 고정비용은 똑같이 들죠. 근데 이 고정비용을 한 개가 나눠가지면은 평균 비용이잖아요. 네. 근데 100개가 나눠가지면 평균 비용이 줄어들죠. 그래서 고정비용이 많은 것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평균 비용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한 개만 생산하면 고정 비용을 한 개가 다 부담이 되잖아. 근데 1000개 생산하면은 1000개가 부담하니까 고정 비용을 부담하니까 어차피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드는 비용이니까. 생산량에 관계없이. 그럼 고정 비용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비용. 생산량이 원료는 생산량이 증가하잖아요. 기계는 생산량 그대로, 기계 있으면 그대로 들고, 토지는 그대로 들고. 생산량 관계없이 한 개를 생산하든 10,000개를 생산하든 똑같이 들어요. 고정비용. 이것을 무슨 비용? 고정의 반대. 안 고정. 가변? 그렇죠, 가변. 근데 고정비용이 들어가면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평균 비용은 AC라고 해요. 에버리지 코스트. 에버리지란 말은 볼링에서 에버리지 나오죠? 코스트.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감소하다. 쭉 감소해요. 또 말하면 이것은 평균 비용이 감소하면 생산량이 늘수록 효율적이 돼. 생산량이 늘수록 효율적이 안 돼. 늘수록 효율적이 되죠? 늘수록 효율적이. 여기서 규모 경제가 존재한다. 규모 경제가 존재한다. 규모 경제라는 말은 생산량이 늘수록 경제 효율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고정 비용이 존재한다.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이것은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시간 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